자, 오늘은 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댓글로 어떤 분께서 윤곽수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윤곽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윤곽수술에 대해서 진짜 저는 할 말이 되게 정말 많아요. 많은데 보통 우리 여자분들하고 트젠분들, 뭐 CD분들도 스노우를 많이 쓰시잖아요. 스노우 어플을 많이 쓰시는데 그 스노우를 쓰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충 보면은 완전 사기다. 너무 이것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스노우가 가만히 보면은 이 얼굴을 정말 작게 만들어주고 턱선을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효과가 엄청 커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만약에 성형외과를 이렇게 개업을 한다. 그러면 그 성형외과 이름을 스노우 성형외과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지인들한테 조금 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 얼굴이 작게 보이고 그 다음에 V라인이라고 그랬죠. V라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사람들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성형수술하고 다르게 사실은 성형의 끝판왕이죠. 다른 수술들은 그 뼈를 건드리지는 않잖아요. 뭐 보형물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약간 절개를 한다든지 이런 쪽인데 그 윤곽수술 같은 경우는 비용도 비싸고 난이도도 높고 또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그 윤곽수술 같은 경우는 일반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그 외모가 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나 아니면 그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 그 남자의 모습을 어떻게라도 감추고자 할 때 상당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16년도죠. 16년도에 제가 화장을 지웠을 때 이렇게 조금 약간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리는 그런 얼굴?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느낌을 없애고자 윤곽수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 인터넷이나 이렇게 지인들 추천으로 그 강남 압구정 쪽에 발품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발품을 갔는데 그 다른 수술과 다르게 이렇게 CT를 찍고 그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비가 발생해요. 뭐 그래도 중요한 수술이고 하니까 그 상담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 6군데 정도 이틀에 걸쳐 가지고 상담을 받았어요. 보통 윤곽은 3종이라고 해가지고 이 광대랑 그 옆턱 그리고 앞턱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개인마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2종만 하기도 하고 뭐 한 종만 하기도 해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세 군데 모두 다 이렇게 치약했기 때문에 세 군데를 한 번에 하려고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가는 병원마다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원래 있던 뼈가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그 부위에 그 살들이 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안 좋다. 그래서 이렇게 그 리프팅이라 그러죠. 이렇게 피부를 당기는 시술을 같이 해야 된다면서 비용이 또 올라갔어요. 당시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윤곽 3종에 대략 700 정도 수준이었고 리프팅을 하게 되면 거의 1000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상담은 또 되게 친절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수술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초보자가 들어도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앞턱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차이는 있는데 T절골술이라고 이렇게 잘라내서 여기 뼈를 빼내고 이렇게 붙이고 밀어내고 3차원으로 된 해골 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되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 강남의 한 병원을 선택하게 됐는데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가는 병원마다 제가 예전에 기족수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기족수술 보형물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그러고. 그런데 제가 선택한 병원에서는 이 부분을
이 보형물을 제거를 하고 자가로 된 뼈를 맞춰서 그것으로 이렇게 보완을 해주겠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절충을 해주셔가지고 그쪽에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 병원에서 처음에 이렇게 상담을 받을 때는 기본적인 뼈를 이렇게 변형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 엑스레이를 보여주시면서 턱선의 살이 이렇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차선적으로 이 턱 주변에 이렇게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진행됐던 게 심부볼 제거도 같이 진행을. 그리고 윤곽수술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이전까지 다른 수술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쉽게 했어요. 쉽게 하고 또 회복도 빨랐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뭐 잠들고 수술 끝나고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 이렇게 한번 같이 따라가 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 후회를 했었어요. 그만큼 되게 힘들기 때문에 혹시나 윤곽 수술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꼭 지인과 같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케어를 좀 받으시길 권해요.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그 아침에 수술을 받으러 갔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었죠. 대부분 뭐 좌우 비대칭이 있을 수 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있어라라고 이렇게 동의서를 작성을 하고 수술을 들어가게 됐어요. 수술은 대략 한 5-6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윤곽 3종 외에 부수적으로 리프팅과 지방흡입 그리고 지방 배치랑 그 심부볼까지 이렇게 한 번에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은데 오전에 가서 11시쯤에 수술을 들어가서 5시 정도에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니까 오후 6시쯤? 이때쯤 된 것 같아요. 고통이 다른 수술에 비해서 너무 심각했고 목도 엄청 마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기부스 같은 걸로 이렇게 얼굴 전체를 감싸고 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를 불러가지고 너무 괴롭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 진통제를 이렇게 시간 간격으로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놔주시는데도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루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루를 병원에서 보내게 됐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소변줄을 달고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이게 괴로움이었는데 뭐 SM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소변줄을 이렇게 밑에 꽂고 있으니까 이 오줌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느낌 있죠. 그 부분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날 밤 정말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수술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셔가지고 다른 대체 방안이 없느냐 뭐 오줌통을 놓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문다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상의를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다는 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그 소변줄을 달고 있는다는 게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시간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겨우겨우 잠이 들고 또 힘드니까 잠에서 깨가지고 보니까 이제 겨우 10분 지났고 또 10분 자고 10분 동안 잠들고 깨고 10분 동안 잠들고 깨고 이것을 정말 반복하는데 하룻밤 동안 시간이 한 체감상 3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그 냉찜질을 하면서 이렇게 가글 통을 2통을 커다란 걸 주시고 이렇게 퇴원을 하시라는데 퇴원하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어차피 내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고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다시 와서 머리에 싸고 있는 것을 이제 풀고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됐어요.